안녕하세요.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은 동영상을 찍어보니까 자꾸 찍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 책을 다 사서 처음부터 읽으시면 좋겠지만 바쁘시기도 하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못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저희 사례를 한번 읽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엄마인지 생각해 보자.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랍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우리 현중이가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엄마가 되었지만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현중이는 옥천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다.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양수가 먼저 터져서 위험하다고 수술을 하든지 대학병원으로 가든지 선택을 하라고 했다. 대학병원으로 간다고 하면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했다. 나는 처음이라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옥천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아이가 작으니 수술하지 말고 대학병원에 가서 낳아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었다. 그래서 엄마와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도착하니 오후 4시였다. 수속을 하고 분만 대기실로 옮겨졌다. 나처럼 대기하는 산모들이 10명 이상 누워 있었다. 바로 옆에는 분만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 간호사들은 내진을 하고 바쁘게 시간을 체크하면서 순서가 되면 분만실로 옮겼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한 명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아프면서도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산모들이 같이 있어서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창문 밖에는 엄청난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잠이 들었다가도 진통이 오면 깨서 눈 오는 풍경을 감상하다가 또 잠이 들었다 진통이 오면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가 바로 나오는 줄 알았다. 세상이 노래져야 나온다고 하는데 처음 겪는 고통이라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루 진통을 하고 다음날 4시에 현중이는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태변을 너무 많이 먹고 몸무게가 2.7kg밖에 안 되어 위험하다고 인큐베이터에 일주일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엉엉 울었다. 큰일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 되었다. 하루에 2번 아이가 잘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아이를 안고 모유를 먹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 그날은 눈이 엄청 많이 왔다. 얼마나 많은 눈이 왔는지 차들도 마비가 되고 택시를 타고 겨우 병원에 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작은 새언니는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사왔다. 친구들은 아이의 옷과 생일 케이크도 사왔다. 나는 병원에서 생일을 맞았다. 나랑 현중이는 생일이 이틀 차이다. 자연 분만을 하고 나는 퇴원을 먼저 했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 와서 현중이를 데리고 친정 집으로 갔다. 엄마는 나에게 모유를 먹이라고 산모가 잘 먹어야 한다고 미역국을 하루에 7번 차려주셨다. 그때 먹은 미역국은 최고였다. 밥 먹고 모유 먹이고 아이와 잠이 들었다 일어나서 또 밥을 먹고 모유 먹이고 또 자고 그렇게 3주 동안 몸조리를 하고 서울 집으로 갔다. 현중이가 태어나고 1년이 안 되었을 때
갑자기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문구점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다. 주위에서는 아이도 어리고 아직은 힘들다고 다들 말렸지만 나의 상황은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두려웠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처음이라 겁이 났고 문구점을 하면서 아이를 잘 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같이 성장했다. 문구점을 어렵게 구하고 장사는 재미있었다. 친정집도 슈퍼를 했는데 그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너무 어렵게 시작해서 처음에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아이들이 늘어나고 바빠지면서 즐거웠다. 남편은 도매점에 다녔는데 다음날 필요한 물건은 퇴근하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혼자 장사를 해도 불편함이 없었다. 하지만 12월 연말이라 회사가 바빠서 퇴근 시간이 10시가 될 때도 있고 더 늦을 때도 있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저녁 먹는 것 보고 다음날 물건을 팔기 위해 가지고 온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새벽 2, 3시가 될 때도 있었다. 아침은 6시에 무조건 일어나 씻고 7시에 문을 열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 현중이도 아직 돌이 안 돼서 누워서 모유만 잘 먹이면 잘 놀았다. 얼마 후 현중이는 돌잔치를 하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걷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가게에 손님이 오면 따라 나오려고 하고 그냥 혼자 둘 수가 없고 장사를 했다. 그래서 둘째 계획이 없었다. 현중이를 데리고 문구점 하는 것이 나에게는 엄청 힘들었다. 남편은 퇴근 시간이 늦어서 거의 혼자 키우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둘째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입덧이 심해서 아침 장사를 마치고 오전에 잠을 자면 입덧이 좀 덜한 것 같아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우리 현철이가 태어났다. 진통이 오는 시간까지 장사를 하다가 진통이 와서 다니던 병원에 갔다. 진통은 오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거꾸로 서고 많이 힘들었다. 현중이 때는 모르고 나서 그런지 하루를 꼬박 진통을 했지만 지금처럼 아프지 않았다. 둘째가 더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허리로 진통이 와서 몸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원장님은 첫째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드냐고 하셨다. 분만실로 옮기고 기다리다 안 나와서 다시 분만 대기실로 갔다가 1시간 만에 다시 분만실로 옮기며 지금 안 나오면 위험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힘을 주었다. 나는 수술이 싫었다. 자연 분만으로 낳고 싶었다. 그렇게 우리 현철이가 태어나고 나는 친정으로 몸조리를 하러 갔다. 현중이는 현철이가 신기했는지 꼬집고 심통을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다. 현중이 때는 하나여서 몰랐는데 현철이를 보면서 현중이를 챙기려니 현중이가 안타까웠다. 현철이를 바라보고 모유를 먹이면서 잠이 들면 현중이는 뒤에서 나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현중이도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나이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나의 체력은 바닥이고 계속 졸려서 그러질 못했다. 엄마는 아이와 내가 잘 쉬어야 한다고 현중이를 데리고 나가서 업어주고 놀았다.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 아빠는 시끄러웠는지 아이를 혼냈다. 그래서 엄마는 밖으로 나갔다 오고 그랬다. 3주간 몸조리를 하고 나는 문구점으로 왔다. 현중이 때는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간을 아이와 보냈는데 지금은 현중이도 봐야 하고 현철이 모유도 먹여야 하고 손님도 봐야 하고 정말 힘들었다. 남편은 5개월 정도 쉬었다. 물건을 가지러 나가면 들어올 생각을 안 했다. 나는 둘을 혼자 키우는 느낌이었다. 최고의 응원자는 엄마이다.
나는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다. 아이를 살린 건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이었다. 이유남 작가님의 엄마 반성문에 나오는 말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혹시 나도 엄마가 아닌 감시자였는지 생각을 해보고 나도 그랬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며 칭찬으로 키워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엄마도 선행학습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 하는 엄마 역할이 쉽지는 않았다. 내가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 내가 잘나서 혼자 알아서 큰 줄 알았다. 처음 세상에 태어나 제일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사랑했던 부모님을 잊고 살았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플 때는 대신 아프고 싶어 했듯이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인 줄 받기만 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뭐가 힘드냐고 혼내기만 했다. 아이들은 그때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엄마가 힘들 때 위로되는 말, 힘되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아이들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가 행복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감시자로 살지 않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꿈을 찾아주고 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응원해주고 싶다.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 고민인 엄마들에게 나의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지난 시간은 돌리고 싶어도 시간은 절대 돌릴 수가 없다.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책도 읽고 나름 공부도 하고 정말 똑똑하다.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개성을 봐주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특별한 아이로 키우기를 바란다. 초등학교 때 잘한다고 성장해서 계속 잘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잘하는 아이는 커서 잘할 확률이 높은 것이고 계속 잘하면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못한다고 성장해서 계속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인생은 재미있는 것 같다. 지금부터 어떤 꿈을 꾸고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지고 아이들에게 엄마는 그런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최고의 응원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쓰면서 예전에 우리 현중이 현철이 키웠을 때를 생각해 보니 많이 후회도 됐고요. 지금 엄마들은 똑똑하니까 조금만 더 현명하게 우리 아이들을 잘 보고 우리 아이들을 꿈을 찾아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정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